안녕하세요, 여러분. 4주차 영유아 교사의 발문법. 지난주에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저랑 강의를 했죠. 그 상호작용 안에 발문, 질문하는 거죠. 아이로 하여금 더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촉진하도록 발문하는 발문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문의 개념 및 유형, 좋은 발문법의 전략, 그리고 영유아 표현 발달을 돕는 발문의 실제,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문의 개념. 발문이란 뭘까요? 언어적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곳으로 교육적 상황에서 영유아의 사고를 촉진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질문 또는 질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을 물어봄으로써 아이로 하여금 다양하게 생각해내는, 그렇게 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말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교사의 발문은 영유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호기심과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활동에 참여를 促진하며 특정한 주제나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를 둘 거예요. 특정한 주제나 활동을 이끌어가도록, 또는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도록. 그래서 발문의 효과를 보면 학습자와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요. 학습자가 주어진 특정 주제에 집중하게 하고요. 학습자의 지식과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사고와 인지 활동을 자극하고요. 학습자의 사회적 행동을 통제하기도 해요.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럼 발문의 유형으로 갈라거와 애슈너가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인지 기억형 발문, 그리고 수렴형 발문, 그리고 발산형 발문, 또 평가형 발문, 일상형 발문, 이렇게 둘, 넷, 다섯 가지로 내었습니다. 인지기억형 발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개념을 단순히 재생하도록 하는 것. 예를 들자면, 씨앗이 자라면 무엇이 된다고 했지? 어제 들려주었던 동화책의 제목이 무엇이니? 하고 그냥 기억, 사실, 이것을 단순히 재생하도록 하는 인지기억형. 수렴형 발문, 자료의 분석과 통합을 요구하는 발문으로 정답이나 최선을 이끌어내는 질문으로서, 실험 결과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좋을까, 그리프로 그리는 것이 좋을까,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이 양이 어떻게 달라졌니?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그쵸? 그리고 발산형 발문. 우리는 이제 발산형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도록 요구받는데요. 확산적 사고를 통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발문이에요. 바람을 더 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yes or no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거잖아요. 왜 이 식물이 더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쵸? 다양한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가형 발문, 자신의 가치관 및 판단에 따라 선택과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발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너희들이 이야기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것 같아?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 그쵸? 그리고 일상형 발문, 사람들 간의 친숙도와 함께 정서나 감정의 정도를 표현하도록 하는 발문을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오늘은 누구와 함께 놀고 싶으니? 내가 장난감 2개 모두 가지려면 누구누구의 기분은 어떨까? 이렇게 일상형 발문이에요. 감정의 정도를 표현하도록 하는 거. 자, 블룸은 지적 영역에 따른 발문의 분류를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이제 발문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지식은
발문 동사로서 지식을 묻는 거에 있어서는 정의하다, 찾아내다, 이름짓다, 회상하다, 열거하다. 이건 지적 영역에 속하고 그것에 대한 예는 이것이 무엇이니? 사과를 찾아보겠니? 그쵸? 이해, 지적 이해라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발문 동사는 구별하다, 설명하다, 예를 들다, 바꾸어 말하다. 예로서는 왜 그럴까? 설명해 보겠니? 이해를 하고 있는지 왜 그럴까? 설명해 보겠니? 또는 적용, 발견하다, 사용하다, 관계짓다, 예증하다. 적용을 하는 것은 어떻게 발견했니?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분석은요. 구분하다, 도식화하다, 세분화하다, 변별하다, 유목하다. 이런 범주에 속하는데요. 차이점은 무엇일까? 기준에 따라 나눠보자. 종합은 구성하다, 다시 정리하다, 창조하다, 결론짓다. 결과를 그림으로 그려보겠니? 다시 정리해보자. 평가는 평가하다, 비평하다, 정당화하다, 주장하다, 입증하다. 이 안에 속하는 그런 발문의 예를 보면 처음 생각한 것과 비교해보자. 어떤 것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나타났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그럼 발문의 예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것은 무엇이니? 이걸 찾아보겠니? 왜 그럴까? 설명해 보겠니? 어떻게 발견하였어?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 차이점은 뭐지? 기준에 따라 나눠볼 수 있겠어?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나 보겠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처음 생각할 것과 비교해 보자. 어떤 것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나타났어? 이런 질문이 아이로 하여금 보다 인지적 영역에 그런 인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발문이죠. 그럼 좋은 발문의 전략은 어떠할까요? 좋은 발문의 조건, 수업의 목표를 고려한 발문이고요.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발문이고요. 구체적인 사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발문이고요.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는 발문이고요. 탐구하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하는 발문이고 도입, 전개, 마무리로 전개되는 수업 진행에 적절한 발문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절한 발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사과정, 특히 아동학 학사과정을 마치시기 위해서는 영아 발달, 유아 발달, 영유아 발달, 발달을 엄청 들어요.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도 발달을 배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아이의 발달을 알아야 그거에 걸맞는 수업 전략, 발문 전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 발달 수준에 적절한 발문도 그러합니다. 자, 좋은 발문을 위한 기술과 전략을 보면 발문을 계획하고 발문하고 발문을 평가하는데요. 계획하기는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 적절한 순서로 발문을 조직하고 논리적인 절차를 만들어 계획하는 단계를 말하고요. 발문하기는 수업 상황에서 수업의 목적과 영유아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실제로 이제 발문을 하는 단계예요. 먼저 한번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해보고 그리고 적절하게 했는지 평가하는 거겠죠. 교사가 수업 중에 했던 발문이나 발문 상황에 대해 반성해 봄으로써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발문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발문을 계획하고 발문하고 발문을 평가하고 이러한 것이 좋은 발문을 위한 기술 전략입니다. 자, 그럼 좋은 발문을 위한 전략으로 구체적으로 발문하기, 민감하게 들어주기, 질문에 응하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문하기. 허용적이고 탐구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후 발문을 해야 되고 영유아의 수준에 알맞는 용어나 어휘를 사용하셔야 되고 발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림 자료, 동화책, 손인형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발문하면 아이가 더 잘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정확한 발음, 고저, 강약, 장단, 억양, 속도, 쉼으로 발문하기. 자, 정확한 발음 안에는 고저, 강약, 장단, 억양, 속도, 쉼. 잘 기억하세요. 고저, 고, 높고, 낮고, 크고, 작고, 리듬에 맞춰서 억양, 빠르고, 느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 하시면 아이랑 상호작용할 때 아이가 더 집중하고 재미있게 잘 들을 수 있죠. 유아 언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확산적인 발문하기. 발문한 후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한 번에 하나씩만 발문하기. 영유아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 기다린 후 발문하기. 이것이 이제 발문하기에 속하는 내용들이고요. 민감하게 들어주기. 발문을 해놓고서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영유아가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기. 끼어들지 말고 눈 맞추기, 미소 짓기, 끄덕이 등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우리 긍정적인 상호작용에서도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그리고 타당성이 없는 영유아의 말도 끝까지 방해하지 않고 들어주기.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타당성이 없는 영유아의 말도 끝까지 방해하지 않고 들어주기. 그리고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그리고 영유아의 질문에 다시 거꾸로 되묻기. 그리고 영유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경우 솔직하게 말하고 대안을 함께 찾기.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구체적인 실험 및 탐구 활동 진행하기. 영유아가 요점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그리고 영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 이것이 질문에 응답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하고 계세요. 근데 발문을 좀 어려워할 수 있으신데 하다 보면 조금 더 yes or no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확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질문. 그리고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질문. 이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질문을 잘하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죠. 그게 무슨 기법이죠? 코칭 기법이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좋은 발문을 위한 전략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특히 질문에 응답하기에 방점을 두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아이들이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응답을 했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기. 그리고 영유아의 질문에 다시 한번 거꾸로 되물어보기. 내가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영유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경우 솔직하게 말하고 대안을 함께 찾기. 그거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볼까? 이렇게라도 괜찮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구체적인 실험 및 탐구 활동을 진행하기. 영유아가 요점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다시 주기. 영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 이런 질문에 응답하기가 아이로 하여금 한 번 더 자기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영유아의 표현 발달을 돕는 이제 발문으로서 이제 실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조금 쉬었다가 시험 우리 한 5문제 풀고요. 지금 우리가 한번 읽었던 것을 이해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경청, 공감, 인정, 질문, 표현이라는 그러한 패턴 하에 발문을 지금까지 배운 것을 실제 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